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탄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연이어서 지금 잦은 사고와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고인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그 본 기사 중에 좀 황당한 기사를 봤습니다,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정신건강 지금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힘든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직속으로 어, 이제까지 대통령실 아래로 처음이라는데요, 이런 게. 네. 네, 그래서 뭐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데 네. 지금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탄핵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뭐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 일단 정신 건강에 가장 네.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자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이 지금 힘든데요. 네. 그뭐 정신건강 혁신위원회에서 네네. 상담 받으면 일단 대통령실부터 상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거기부터. 사실 걔들은 상담 수준으로 해결될 애들이 아니긴 한데 아하. 그 사람들은. 네. 근데 이걸 왜 이 짓을 왜 할까? 네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아하.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돈이 돼요. 돈이 됩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힐링 산업이 발달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고, 네. 그럼 그 나빠진 이유는 미국 사회의 모순 때문이에요. 불평등 같은. 네네.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건 해결할 생각이 없죠. 없기 때문에 그냥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이라도 해야, 신용이라도 해야 네. 된다. 뭐 급하니까. 일단 사람이 다들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발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자본가들이 그런 시장을 놓치지 않을 리 없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네, 불안해하네, 정신과 돈 약, 되겠네. 상담 이런 거 해서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네. 이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실제로 정신과 약의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에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큰 세력으로 등장했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한국에서 뭐 해서 먹을 게 없나. 또 뭔가 여기 또 그럼 네. 아니 이번에 그 선생님 서규도 네네네. 뭔가 지금 김건희가 뒤에 예, 그렇죠. 돈 냄새에 환장한 놈들 아닙니까? 네, 걔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여기도 되는데 또 뭔가 혹시 건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기는 네. 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뭘 해서 지금 돈을 하나 아하. 끌고 몰까? 이런 거 아주 좋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걸 아마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설마 걱정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얘가 예. 그럴 리는 아니다. 그럴 인간은 못 그러네요, 되잖아요. 선생님. 예. 그럼 뭔가 뭐 좀 또 돈과 관련된 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럼 미국은 병 주고 약 주는 거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 사회죠. 참 네. 지독한 놈들이네요. 네네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탄핵이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지난 그 방송 직후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북러 정상회담 얘기 많은 분들이 다른 언론에서도 네.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24년 만에 방북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4년 만에 방북. 이 24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틴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네. 러시아가 거의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1999년이니까. 그 옐친이 또 네. 윤석열이랑 비슷했죠. 비슷했죠. 술 처먹고. 러시아를 거의 미국에다가 넘겨가지고 네. 러시아가 거의 하리 국가로 전락하게 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때 러시아를 인계받은 게 이제 푸틴입니다. 음.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 북한이죠. 그런 거였습니까? 네네네. 네. 제일 처음으로 갔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때 푸틴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초대형 국가, 네네. 초인류 국가, 뭐 강대국으로 등장했고, 한마디로 미국의 일극 패권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거든요. 네. 2000년이면. 소위 뭐 3대 악의 축을 떠들면서 미국이 그랬죠.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고 폭정의 있다. 전초기지 막 이런 얘기 할 네네. 때죠. 그런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사실상 고난의 인군의 후유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힘든 네. 시점에서 두 나라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조건에 있었던 네, 시기입니다. 네. 이때 북을 찾아가요. 아하. 그래가지고선 이때 공동선언
네. 하는데 1항에 뭐라 그랬냐면 네. 두 나라가 힘을 모아 향후 다극 세계를 창설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얘기인데 아니 다극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온 거라는 겁니까? 다극화가 지금은 유행처럼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쓰이잖아요. 네. 언론에서든 일반인들도 얘기해요. 이제 다극화. 그러던데요. 경제 기사 보면은 뭐 완전히 네네네. 이제 다극화 얘기가 푸틴이 뭐 일반 용어던데요. 대놓고 워낙 많이 얘기도 하니까. 아하. 근데 2000년에 이 얘기를 한 경우는 없었어요. 어. 특히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국가 간 그러네요. 조약에 이게 등장했다는 것은 최초의 일. 1조에 등장했다. 네, 최초의 일이라고 아. 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음. 아마 북한은 미국의 일국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네. 유일하게 개긴 나라 아닙니까? 끝까지 90년 내내가 좀 그런 네네네. 대결의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전쟁까지 네네. 갈 뻔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유일하게 덤볐던 반미 반제를 외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푸틴이 거길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얘기를 나눴겠죠. 지금은 미국 패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장차 미국은 결국 쇠락할 것이고 제국주의니까 네네. 세계는 바뀔 거 아니냐. 그럼 바뀌는 미래의 세계는 어떤 곳이 될 것이냐. 음. 그게 다극화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푸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다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네. 만들자고. 어. 그랬는데 네.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 우여곡절을 겪었죠. 러시아도 좀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저도 궁금한 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 중국이 다 북한 못 살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미국이랑 같이 한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랬죠. 유엔 네. 안보리에서 제재 네. 같이 동참하고 네.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네 그때는 한 편이었는데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왜 자꾸 네. 그래? 약간 그렇게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푸틴이 그 당시에도 푸틴 지금도 푸틴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마음속으로는 그거에 동의했는데, 그래서 조약에도 그걸 넣었는데 막상 돌아오니 녹록치 않은 거죠. 그걸 현실이 하는 녹록지 게. 않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러시아를 엄청난 속도로 개혁을 해서 소위 군대를 강화하고 예. 또 뭐 미국 세력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긴 부담스러워서 약간 이제 우여곡절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 근데 북쪽에서는 계속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허. 그래서 24년 정도 지나면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아하. 북한도 고난행군의 그 어떤 후유증을 털어내고 핵무장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신냉전 정책으로 인해서 코앞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죠. 나토가.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그 당시 결심을 한 거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러시아는 확실히 결심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아하. 그러면서 북을 방문하게 된 거고 이번에. 예.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준비기가 끝난 거죠. 사실은 다극 세계 창설을 약속했지만 네네. 그동안은 힘부족이라든가 정세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화시키지 못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두 국가가 전략 국가들도 핵을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번 조로 성명이다. 네. 북러 성명이 회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푸틴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가기 전에. 네네. 거기서 다극화가 나옵니다. 또 북한은 네.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하는 걸 방해하려는 서방의 단호히 반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푸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다극화 세계 질서를 깨는 데서 네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어. 라고 서로 이제 다극화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서방 통제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제재 같은 거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유라시아 안보 구조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조약에 거의 다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번 조약의 서문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패권주의 반대한다. 일극 세계 질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고 국제법 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 수립한다. 또 예. 다극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다극화 세계를 수립하겠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조선과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아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 이제 끝났다. 어허. 패권이 무너졌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곧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다국화된 세계가 열릴 거 아닙니까? 예예. 그 세계에서 그럼 그 세계를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인류 미래와까지 걸린 문제겠죠. 네네. 거기서 북과 러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한 거라고. 이번 조약이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꾸 국제 얘기, 미래 얘기, 아. 다국화 얘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언론들 보니까 이제 이번 북러 조약이 이제 군사적인 부분 사실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깎아내리고 싶은 쪽에서는 아 이거 돈 없으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러시아에 기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좀 전문가들의 분석은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네. 다극화 조약이다 네, 다극화 맞습니다. 관련된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제 그런 다극화 세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좀 큰 나라니까 네. 얘가 뭐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러시아랑 중국이랑 그런다면 모를까 이게 북한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한다 이게 조금 이제 선뜻 사람들이 네. 생각했을 때는 네. 중국이랑은 그런 조약을 맺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네. 중국이 좀 껄끄러워했죠. 그 이번에 굉장히 이제 북한이랑은 이렇게 맺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왜 푸틴은 이 저 조그마한 나라인데 예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조약까지 맺는지 네. 네 어떤 게 뭐가 있길래 그게 이제 네네. 서방 세계나 한국에서 네네 북한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네.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어 지구상에 핵무장에 성공한 국가가 5개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예. 물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더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있고, 갖고 있고 파키스탄도 몇 개 더 있는데 있다. 투발 수단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핵무장 국가임을 자처하는 나라는 5개밖에 없었고요. 북한이 거기에 합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핵무장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딱 그 나라들이거든요. 예. 핵무장 국가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들어갈 능력이 된 거죠. 이제. 예. 근데 왕따를 좀 당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쪽의 군사를 계속 과소평가하지만 바로 전에 국방장관이었던 러시아의 쇼이구가 예. 북의 열병시에 가서 작년에 갔죠 작년에. 네, 가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 최강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표현을 했었죠 맞아요. 러시아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 아하.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러시아. 실제로 지금 이제 네. 나토 전체 연합군대랑 싸우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혼자. 박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근데 쇼이구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얘기는 빈말은 아니다. 빈말은 아니다. 네, 쇼이구가 그냥 조우라고 덕담해 준 건 아니다. 네.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네.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끝난 건데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인데 네. 미국이 계속 확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하. 나토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예. 나토를. 그래서 나토를 밀어넣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크림반도에서 민간인 학살도 했었죠. 이번 이제 뭐 에이테크슨가 하나 날라왔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어허. 미국이 똘마이를 다 끌어모아서 러시아 압살 작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그게 뭐 유럽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전선에서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반제 동맹을 강하게 구축하고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제기되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뭐 우호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나토가 참가해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예견되는데 네네. 이쪽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푸틴이. 그럼 이제 찔러 보겠죠. 근데 중국은 우리는 좀 미국이랑 당장 맞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나라니까. 우리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네. 그리고 뭐 당장 미국이랑 전쟁하기는 좀 껄끄러워요. 네. 이런 나라니까 중국은 안 됐던 거고. 북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네. 계속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아. 1순위가. 그래서 네. 타진을 한 건데
사실상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누가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요? 북이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그래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조약을 체결했다,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갔다, 네. 서방이랑 붙는다, 나토랑 네.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뭐 파병을 할 것 같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파병은 둘째쳐도 어쨌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인데요. 세계대전이다. 네,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과 북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 예.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부담스럽죠.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무래도 전쟁하는 나라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한 거란 말이야. 예.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뭐 과감하게 한 거고, 제가 볼 땐 러시아 다음으로는 이란 가서 그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러시아가. 네, 네네. 이란하고도 북쪽과 유사한 수준의 예. 동맹을 맺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네. 연합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 중국도 나토가 참전할 경우 참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대전화되면 네. 중국도 그때는 방향을 잡겠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박한 면이 좀 있었다. 북과 이걸 하는 것이.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의 미래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협력하고 할 만한 나라 네. 그런 나라가 이제 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아쉬워서 러시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거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러시아가 네네. 아쉬워가지고 북한에 협조를 요청한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그게. 뭐 사실 북쪽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거. 꼭 지금 안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했다는 것은 네.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북러 간의 이 정상회담은 단순한 뭐 군사 동맹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세계 질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놓고 회담을 한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나토가 끼어들어도 나토를 꺾어야 됩니다. 네. 반대로 북은 이 역할을 해내려면 네네. 세계에서 다극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북러가 하려면 네. 러시아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북은 미국을 꺾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시작될 것 같아요. 미국을 꺾고 제압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행동 같은 것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번 주 상황하고도 연결이 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북러 회담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던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왔어요. 네. 이거 굉장한 결례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언론에서도 막 그걸 좀 다루긴 했습니다. 네. 이 지각대장 푸틴 또 늦게 왔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원래 푸틴이 좀 상대를 제압하려고 좀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거는 네네. 회담장에서 네. 약속 회담장에서 네. 늦게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수법이었는데 이게 비행기가 지연된 거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루고 싶었는데 푸틴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좀 뛰어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못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러 간에 네, 뭔가 힘겨루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늦게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랬는데 회담 결과 조약은 뭐 말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없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뛰어내려오는 장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 차를 타는데 서로 이제 양보하는 장면이나 네, 그렇죠. 같이 탔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는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 그 김정일, 김대중 네. 두 정상이 이제 같은 그 차를 타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차 안에서. 저건 도청도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통역도 필요 없이 네. 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네. 이게 원래 남북이 해야 될 모습을 북러가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뭐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 사실 그 전에도 한 번 만났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 갔었을 때 예. 만났었으니까 이제 마저 마무리를 짓기 위한 회담인데 할 얘기가 오죽 많았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차까지 같이 타면서 얘기를 했고 네. 또 대단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과시한 측면도 있죠. 네. 이걸 보고 제일 저는 질투 뿜뿜했을 사람이 트럼프일 것 같아요. 트럼프 자기가 타고 싶었는데? 트럼프 나도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네. 자기 차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랑했죠. 그거. 대통령 그러네요. 차. 그 무슨 뭐 차 이름이 뭐 무슨 뭐 짐승 이름이었는데. 네, 저도 그 차 이름은 기억 안 뭐 나는데. 늑대인가 울프인가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있었는데. 대통령 전용 차라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문 열고 보여줬죠. 문 열고 보지 타보라 그러고 막 앉아보라 그러고. 기억나네요. 네. 그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트럼프는 친밀감의 과시였던 거잖아요. 네, 차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네네. 근데 푸틴은 차를 그냥 선물을 해주네. 맞아요. 자기는 그걸 보여줬는데 네. 그것도 2대나. 이번에 새로 한 대 더 한 거죠. 네, 네네. 아우루스. 아우루스를. 그러고 또 둘이 같이 타고 막 자기는 그건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지금 막 눈물 뜩뜩 흘리면서 내 친구를 뺏어갔어 푸틴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돼. 네. 막 그러고 있지 않을까. 네, 제일 슬퍼할 건 트럼프 그렇군요.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거 남북이 전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저거를 이제 러시아라니까 약간 저는 제가 속상했는데 선생님 말씀이 트럼프가 제일 속상할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우루스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전에 차를 한 대 줬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줬더라고요. 네. 저는 같은 차인 줄 알았어요. 다른 새로 왔고 어. 보니까 번호판이 7271953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남이나 북이나는 1953 727이라고 쓰지 네. 순서를. 네. 이건 보니까 분명히 러시아에서 단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네네. 러시아에서 선물하면서 그 번호판을 달았나 네. 봐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네. 전승을 했다. 네. 그래서 전승절로 북한을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전승절이죠. 전승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가 왜 박았냐? 이게 지금 이제 박은 심리죠. 그게 이게 바로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네네. 통하는 거죠. 이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다극화 세계를 만들려면 네. 당면에서는 러시아가 일단 유럽에서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미국을 꺾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거의 승패가 결정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북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동을 러시아랑 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꺾어야 돼요. 미국을. 네. 근데 꺾은 날이 있었어요 이미. 예. 7월 27일 전승절. 러시아가 봤을 때 그렇죠. 이미 한번 이겼다. 이겼었죠. 그러니까 그날을 다시 한번 어게인 1966 옛날에 월드컵 때 네네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북이 월드컵 4강 간 게 예. 1966인가 그렇잖아요. 뭐 그랬죠, 그 1963인가. 당시에. 그래서 네. 그때 우리 응원단이 걸 들고 나왔어요. 붉은 악마들이 어게인 1966인가. 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겨라. 그 당시에 그 외국 사람들 특히 그 북한한테 1대0으로 져서 그때 4강에서 탈락한 8강에서 탈락한 네. 이탈리아가 발끈했잖아요. 왜 재수없게 저걸 들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냐. 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건 어게인 빅토리 네. 뜻이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게 승리함으로써 예. 완전하게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고 다극화 세계를 만들어 네네. 나가다.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우리는 믿는다 할 거라고 뭐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이걸 세계에서 줬을 거라고 봅니다. 승리해라. 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같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랑 싸우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이제 북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싸운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실제로 미국이랑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여기 좀 한반도는 휴전 상태인 거지만 네.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사실상 두 나라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도 이제 727을 자기들도 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의미도 있고 네. 북한에게도 약간 응원하는 그런 게 있는 맞습니다. 것 같다 이런 거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코스를 북한이랑 베트남으로 잡았잖아요. 네네. 푸틴이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의미가 있나? 베트남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나라 맞습니다. 아닙니까? 쫓아냈죠. 그래서 쫓아놨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좀 네. 기운을 받고 싶었던 건가 푸틴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보니까는 그 저 북한의 이제 지도부가 딱 그 공항에 서가지고 계속 손을 흔들고 푸틴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네. 손을 흔들고까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손을 맞잡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그 결의를 표현할 때 아이고, 보통 그러죠. 그것도 바꿔서 잡고.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윤석열은 네네. 외국에 가서 이렇게 회담하고 끝나고 헤어지면 네네. 술 생각부터 할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만나고 돌아서면 이제 욕하는 거죠. 야 바이든. 난리는 새끼들. 야술 가져와.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헤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술 마시러. 관심도 없고. 네. 근데 두 사람은 이번에 많은 약속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 실천에 옮기겠다고 서로 결의를 다지고 헤어졌을 어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북쪽에서도 최대 환송을 한 것이고 예. 푸틴도 자기 결심을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 잘하겠다. 환대에 고맙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 거니까 이 두 분이 두 사람이 네. 이번에 많은 뭔가를 했어요.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양국 회담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두 정상만 회담을 또 2시간 동안 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 게 일반적입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짧게 하죠. 그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진짜 짧게 하잖아요. 윤석열은 그때 18초 정상회담인가를 했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네. 안녕 갈게 그러면서 네. 끝. 근데 꽤 돌아서서 욕하고. 길게 한 거죠. 그다음에 두 사람이 단독으로 어디서 산책도 했죠. 네, 거기 이제 그 네, 백화원.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서로 운전하면서 네. 몰았죠. 바로 거기서 했죠. 그 장미정원인가. 네, 뭐 거기서도 뭐 했다고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나눴을 테고 어허.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끊임없이 아.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네.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회담이 끝나고 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단 당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미국의 전쟁을 확대하거나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거나 도발하려고 하는 네네. 전쟁을 그런 어떤 야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강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전쟁을 확대할 경우 네. 북이 참전할 수 있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허. 부담스럽고 거꾸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가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쟁 욕구에 네, 전쟁을 약간 하는 이 찬물을 끼얹은 제동을 거는 네, 그런 셈이군요. 그렇죠. 푸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식으로. 그 베트남 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하도 이제 한국 언론, 미국 언론이 네. 이 북러 회담 이거 조약 이거 진짜 완전히 뭐 아주 악마적인 조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푸틴이 한국을 사실 오기 전에도 약간 달랬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보낸 거 참 잘했어. 그렇죠. 고마워. 사실 뻔히 아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제도 나왔는데 더 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네. 사실 이거는 신호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한테 그렇죠. 네. 야 잘 지내보자 네. 흥분하지 말고 그래 또 이번에 이제 막 우리 정부에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푸틴이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아니 야 그 조약에 그 침공 당하면은 그렇다고 한다고 써 있잖아. 니네들은 북한 침공 안 할 거잖아. 그럴 계획 없잖아. 계획이 없잖아. 네. 근데 아무 왜 그래? 상관없는데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야 나는 이걸 보고 좀 신기하다. 지금 화법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약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속을 훤히 읽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침공할 생각이 있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런 거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어디 뭐 인도가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이 조약 관련해 가지고. 그럼요. 어느 나라가 할래요? 예. 네. 전혀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길길이 뛰는 건 미국이랑 한국인데 네. 침공할 의사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들킨 건가요? 네, 속마음 들킨.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겠네요 그러면은. 게다가 이게 일단 전쟁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요. 두 나라가 다극 세계를 만들겠다. 거기에 공동 보조를 취해서 앞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두 사람이 하고 조약에도 넣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북과 러시아의 다극 세계 창설을 위한 공동 행동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고 전면화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에게 악몽이죠.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벌어진 거거든요. 야, 이게 그럼 선생님 말씀으로 치면은 핵무기만큼 짜증나는 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버텨보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깨겠다고 들고 나왔잖아요. 둘이서 대놓고 깡패 1인자였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괴롭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약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북한이 여태까지는 국제적인 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도와주긴 했죠. 예를 들면 베트남에 파병을 한다든가 전쟁 때 뭐 도와주. 나중에 밝혀졌죠. 쿠바를 도와준다든가 아프리카를 도와준다든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한 거지. 대놓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 한 건 비동맹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약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전면에 나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북이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활동을 가시화하면서 앞으로는 간섭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간섭과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 저 북한의 그 박정천 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던데 네. 그 이 부위원장이 그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니네 이제 그 러시아 땅까지도 쏘도록 해. 그 허락해줄게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3차 대전 될 텐데 너네 그렇지. 괜찮겠어?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북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러시아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겠군요. 이런 맞습니다. 게. 그 전까지는 그냥 한 전호에 있다, 지지한다 이런 정도였다면 네. 3차 대전이야. 너희들 자중해.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전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개입시켜서 어허. 3차 대전화 시키면 예. 북은 아마 공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병력을 꼭 보내지 않더라도 네. 미국 기지를 타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하.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죠. 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2년 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가 22년 2월인데 네.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어요. 네,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뭔가 협의가 돼서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선에 네. 이쪽에서도 자꾸 훈련을, 그러니까 북에서도 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정신을 분열, 네. 한국에서 집중을 못 시키니까요. 분산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대놓고. 아예 공공연하게 서로 네. 이럴 수 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인상 깊은 장면도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 이제 양국의 회담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러시아의 그 국방장관이랑 외교장관이 먼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실무자들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나가냐고, 우리는 원래 실무자들이 다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는 안 그런다고, 다 나가라고. 그러니 지도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안 좋게 막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 댓글에서 재밌는 게 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나라 실무자들이 미국 그 저 국방장관이랑 뭐 저 존 볼턴 이런 애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났을 건데. 난리 나죠. 야 진짜 이거 당당하긴 당당하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도 댓글이. 얼차려봤습니다. 얼차려. 네.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조 얘기 잠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니 북러 동맹이 그러면은 한미 동맹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북러 동맹은 보니까 전쟁이 만약에 침공을 받으면은 바로 지체 없이 네. 모든 수단 군사적 수단 투파해서 동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맹은 보니까는 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협의한다.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네. 미국이 자기들이 분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군사 안보로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협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사실 이게 한미 동맹이 북러 동맹보다 훨씬 더 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한미 동맹이 뭐 대단한 동맹처럼 얘기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항을 보면 네네. 전쟁 터지면 미국이 이제 협의를 하자고 먼저 할 수도 있고 예. 한국이 급하니까 네. 협의하자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군사를 보내주세요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럼 미국이 협의를 해야지 이놈아 조항이 그렇게 써 있잖아. 네. 협의를 해요. 그래서 네. 무슨 파병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싫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의 생각은 네. 또 특히 이제 보수 네. 구구들의 생각은 한국이 전쟁 터지면 미국이 지켜준다 우리를. 네. 그게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미국 애들이 얍삽합니까? 그렇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안 넣었잖아요. 그거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조항을 뺀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북러 조약 때문에 이게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조약이. 아니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저희가 계속 콜비라고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안보 보장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인데. 네네. 얘가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미 동맹 그거는 자살 협정이야. 그렇죠. 한미 조약은. 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때문에 얘가 안보 보장을 한다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 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자, 근데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예. 왜 그런 조약을 맺었냐면 네네. 미국이 한국과 미국은 평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을 때 맺을 네네. 때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었겠습니까? 네. 거의 뭐 지배 종속 관계, 네.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미국이 안 도와주면 한국은 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받아 쓴 게 한미 아. 상호 방위 조약일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상호 군사 지원은 예. 자동 개입은 네네. 미국이 침략당하면 한국이 도와준다는 건데요. 미국이 그게 성에 찼겠어요 그 말이? 예. 야 니네가 뭔데 우리를 침략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고 어허. 침략을 하면 니네들이 뭔 수로 도와줘 니 것들이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예. 이런 오만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허. 당연히 이런 조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북러 조약 같은.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은 러시아가 북을 사실상 핵 무장 국가, 예.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 조약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큰데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인정한 조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이 핵을 보유한 사실을 뭐 제지해서 막진 못했으나 인정하지는 않겠다. 네. 이게 미국과 서방 세계 입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럼 러시아, 중국도 암묵적으로 그 입장을 취해온 거고요. 네. 안보리 제재 같은 걸 동의하면서. 네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북이 맺은 협정을 보면 완벽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주역으로서 맺은 예.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한 관계에서 맺을 수밖에 없었고 조약을. 예. 러시아가 침공 나오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침공 나오면 얘가 도와준다. 수평적이다 이런 수평적 거군요. 표현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자동 군사 개입조항은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하.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자꾸 요즘 미국에서 아니 그 저 한국이 지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버릴 것 같은 느낌. 네, 버릴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한 그 얘기 중에 야 그 너네 북러 조약 맺고 자꾸 대북 전단 날리고 너네 진짜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폭탄주를 사정없이 마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번에 북에서 또 오물풍선 오물풍선을 보냈죠. 또 보냈는데 네네. 국회에 떨어졌대요.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보통은 처음에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거 날라왔을 때 두세 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NSC 열고 예, 뭐 대북 확성기. 확성기 재개하고 네네네네. 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고 네네. 한 번 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막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 날리니까 가만히 말로만 그냥 그러네.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말풍선만 보낸 건가요? 예, 대응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긴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 거다. 현재. 근데 이 상황이 윤석열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약간 좀 황당했던 것은 아니 우리도 한미 동맹이 있고 조약이 있고 상호방위 조약. 아니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 우리가 먼저 보냈는데 예. 뭐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지금 우리 미리 다 한 건데 우리는 그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윤석열은 예.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기운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미국이 그렇게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걸 보고 계속 해주니까 형님들은 역시 달라. 북을 치려고 작정을 하셨어. 곧 통일 되겠네. 나는 그럼 장기 집권 천공도 2050원에 된다 그랬어. 내년에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통일 대통령 되라는 하늘의 뜻이야. 네네. 이래 생각하면서 윤석열은 간이 막 불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네. 그리고 까불면은 대북 확성기 틀고 뭐 선조치 후보고 예. 뭐 대응을 하겠다 100배로 뭐 이렇게 네네. 떠들었는데 확성기 2시간 틀었다고 혼났거든요. 네. 누구 마음대로 확성기 틀으래. 그건 난데없이 막 미 대사 막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잘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나까지 나서가지고 대사가 얘기하고 막 네. 유엔에 조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확성기를 못 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안 좋아. 네. 그 느낌이 안 좋은데 또 북러에서 회담을 하더니 살벌한 조약을 체결했어. 네. 윤석열이 또 그거 보니까 간 부었던 게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하고 뭐 자책 무장 또 뭐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자 미국에서 윤석열을 또 달래줘야 되겠죠. 얘 불안해하니까. 예. 윤석열을 달래주는 배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 태워주든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배를 태워주는군요. 그 배가 꺼졌으니까. 배가 꺼졌으니까. 다시 배에 태워서 배에 나오게.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그러대 그 이름이. 항공모함에 항공모함 태웠죠. 이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네. 사진 찍고 하면서 윤석열이 또 어제 갔더라고요. 좀 안심했을 거예요. 선글라스 꼈더라고요. 네. 윤석열은 이제 심리 치료가 그거 딴 게 없어요. 배 타는 거예요. 네. 미국 배 타면 되는 미국 건가요? 그 항공모함이나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 네. 이런 걸 타면 안정이 좀 되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비라고 하는 네. 참 이것도 신기해요. 그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한 매체가 KBS예요. 네. 자꾸 이제 KBS나 저 통일부 다 진짜 지네들 완전히 그 부서들인데 걔네들이 좀 미국 전문가들 데려오는데 자꾸 지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듣고 싶은 얘기를. 근데 네. 그 콜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작년 말에도 그 저 항공모함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거 다 헛짓거리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지. 거기 핵무기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온 것도 그게 없나 보죠 그러면은? 당연히 없겠죠. 어. 싣고 들어왔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이제 허세. 그래서 허세다. 북에서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방성 부상이 또 발표했는데 어쨌든 네. 과시성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과시성. 네, 그래서 과시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새로운 뭐 압도적인 음. 뭐 무력 시위인가? 네. 뭐 그걸 할 길을 열어놓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지금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아. 계속 하자니 대응을 분명히 할 것 같고 예. 안 하자니 그것도 문제고 네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윤석열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간이 막 커졌다가 꺼졌다가 네. 이러면 이제 간이 손상돼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간 경화인가요? 간이 자꾸 이렇게 위축팽창 예. 막 왔다 하다 보면 터지지 않나 언제? 네. 역시 이제 폭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그것도, 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좀 핵무장 얘기가 드디어 이제 나베가 네, 나경원이. 나베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그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네. 네, 누굽니까? 눌런드를 이기고 부장관을 쟁취한 이 커트 캠벨, 예,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자던데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한마디 했더라고요. 무슨 핵무장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확장 억제로 만족해. 하여튼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핵무장 얘기가 미국 인사들 내에서도 자꾸 나오더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이제 나베, 네. 윤석열 네. 이럴 때 한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장을 한국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네네. 미국의 NPT 체제를 깨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NPT 체제를 깨면 네. 핵 확산은 도미노처럼 번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핵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배짱이 없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걸 했을 때 네. NPT 체제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 제재가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군사적인 어떤 침략 예. 이걸 예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점에서 그 이번에 이 핵무장 발언은 네. 미국의 NPT 체제를 거부하고 핵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근데 왜 그 저 트럼프 쪽에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한국에다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볼튼이 어제 그 KBS랑 그 네.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더만요. 네, 네. 전술 핵무기 배치하자 다시. 그렇죠. 그 91년에 다 뺐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죠. 다시 넣자. 핵무기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러니까 니네 핵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의아한 건 그겁니다. 아니 정말 그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거든요. 네. 꽤 높아요 찬성 여론이.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렇겠죠. 분들이. 아니 근데 그럴 거면은 전시 작전권을 먼저 가져와야지. 맞습니다. 아니 나베가 진짜로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면 작전권을 돌려받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전권도 없는데 핵무기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 절대 무기가 있어봤자 절대 쓸 수 없는데. 지금이랑은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핵무기 있어봤자. 그래서 이제 왜 주장할까 나베가 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라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베처럼. 나베는 돌인 것 같아요. 돌이어서. 이게 어떤 상상은 어떻게 했죠, 어떤 이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죠.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 야 이러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너는 우리가 뭐 북과 싸우는데 핵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무조건 네. 해줄 것 같이 생각하는 철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확산 같은 걸 매우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네네. 한국의 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다. 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도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상 엄청난 국제적 제재를 받았고요. 예. 미국한테 전쟁을 영변을 폭격하겠다는
예. 그 위협까지 받으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을 한국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어허. 예를 들어서 네. 제재만 받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흔들릴 텐데.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핵을 무장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핵을 만들면 그 미국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절대 못 쓰죠, 네. 진짜. 그러면 그걸 왜 남 좋은 일을 시켜줍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싶다면 전자권부터 찾아오고 네. 국력을 강화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도 제재를 가하거나 전쟁으로 위협할 때 그걸 맞서 네. 싸울 수 있는 국력, 네네. 국민적 힘, 단함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친일파들 네. 또 걔네들이 특히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의 핵무장을 해주려고 하는 명분 쌓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김태효나 나베 네. 이런 놈들이 정말 그 일본 놈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네, 네. 그 이런 놈들이 한국에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핵이 필요해.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도 필요하지. 근데 실제로 일본은 금방 한다는데요. 거의 플루토늄 뭐 기지들도 있고 네. 엄청나게 뭐 금방 할 수 있대요. 네, 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는 좀 오래 걸린다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오래 걸리는데 일본은 금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일본의 이거를 좀 빨리 명분을 주기 위한 이런 건 일환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근데 하나는 그거는- 이제 네.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강경파들의 네. 야, 너는 한국에 그럼 핵 갖다 놓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핵을 배치하고자 하는 네네. 목적은 북견제용이 아니에요. 네. 중국이죠. 중국 견제다. 러시아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 음. 중국은 그냥 참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한반도에다 사드 배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핵을 갖다 놓으면. 사드 배치 때도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요. 예. 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중국이 네. 가만히 있겠냐? 거의 뭐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할 그럴 수 겁니다. 있겠네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나베나 얘네들은 진짜 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한국 경제를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네. 어려운데 완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걔네들은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야, 예, 지금 이제 이게 친일 정권들이 들어서니까 지금 난리인데 선생님 이 라인은 결국 일본에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는 뭐 상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의? 상납을 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네. 나오는 얘기가 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거는 이제 기정 사실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뭐 자민당 그 정치인들이 뭐 손정이 만나가지고 손 마사요신가요? 한국 이름으로 부르기 싫은데 아무튼 네. 그놈한테 뭐 또 니네가 다 먹어라.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뭐 이러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그 보안 문제인데 이 보안을 담당한 업체가 일본 업체래요. 의심스럽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이게 네. 일본 놈들이 아, 지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자작극 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는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요. 네.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도대체 진짜? 뭐 윤석열은 뭐 상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인데. 근데 선생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 너무하다운 윤석열 입장에서 너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당연히 일본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그 저는 국민들이 화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친일을 하는 것도 친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은 지금 빨리 일본이랑 한국이랑 붙여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 나면은 한국, 네. 일본 내세우고 자기들은 좀 뒤로 빠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이게 빨리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네. 근데 지금 옳았구나. 윤석열이 있을 때 행이라도 탄핵되기 전에 네.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두르면서 이걸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당근도 주고, 네. 야 너 용감한 상. 루즈벨트상. 용감한 시민상, 루즈벨트 배 탑승권. 배 태워줄게 탑승권. 딱 그다음에 커트 캠벨이라는 얘기잖아요. 노벨 평화상 줄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하나는 군사적으로, 아.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당근을 주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뺏겨 버리는 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네네. 한국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네. 수평적인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거든. 그렇죠. 이거 다 일본은. 한미일이라는 게 미일한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국과는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한국의 기업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으면 다 먹고 이 기회에 네네. 한국의 경제력도 무너뜨리고 네. 군사적으로도 자기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최종적으로 물러서서 핵무장을 용인하면 일본이나 허용을 해줄까 한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 한국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최종적으로 밀려나잖아요. 네네네네. 한반도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포기할 생각이. 예. 그러니까 남쪽은 포기해버리고 방어선을 일본에서 치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대만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대만을 포기하고 나가면 바다예요.
네네. 지탱점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태평양 전체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요. 네. 근데 한국은 한반도를 넘겨줘도 일본이라는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네. 대만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 대만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여기는 일본이 있으니까 정한 대로 넘겨주지 뭐 한국 정도야. 이런 거고 일본은 이 기회에 그 한국을 우리가 먹지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런 네, 지금 네. 이 미국과 일본의 예. 이 그 짐승들의 그런 가스라 테프트 협정 같은 제2의 그런 탐욕이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막 특검법들이 통과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종섭, 임성근, 뭐 신범철 얘네들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건데요. 네, 진짜 황당한 발상을 하는 놈들이에요. 심리 상담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거 정신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상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상담 안 된다. 일단 감옥에 넣어서 좀 반성하게 한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냥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난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겠다. 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차라리 나오지 말지. 네. 나오지 않으면 또 걸려요 이게.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처벌당합니다. 옛날에는 안 나와도 됐는데 네. 이걸 뭐 입법 청문회인가 이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머리를 좀 썼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런 거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안 나오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나와서 또 위증을 하면 또 처벌받아. 예. 그런데 위증은 하고 싶어. 위증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서 선서를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 봐요. 아직.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임성근한테 이 해병 일사단장이죠. 네. 이 사람한테 이제 혹시 너 모모한 사람 이모 씨 아냐? 근데 그 이모 씨가 이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네. 그 주가 조작의 그냥 아주 핵심인가 봐요. 네. 근데 전 모릅니다. 어.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는 관계로 보이는 문자 나왔죠. 네, 그런 카톡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그동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냐? 결국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 네. 임성근을 왜 감싸고 뒀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랑 연결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연결돼 있다는 게 나온 거지. 이제. 그렇죠. 그 설이 진짜 어딜 가도 김건희가 나오네요. 계속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단서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요. 또 김건희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이 좀 이해되잖아 이제.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왜 저랬는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이 생각까지는 했거든요. 그래, 탄핵까지 되면은 지난번 박근혜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폭로하고 그랬죠. 네. 이번에도 일단 헌재는 자기 사람 꼽아놨고 박아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막 국민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군대. 네. 노태우 전두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전두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치는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해병 1사단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네.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결국 김건희. 예, 맞습니다. 그것이 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네요.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김건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딱 듣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뭐 로마의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숙명여대 그 총장은 결국은 됐습니다, 선생님. 네. 그 밝히겠다고 논문 밝히겠다고 네. 이제 빨리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 탄핵 소추안이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청원. 네, 그게 지금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며칠 만에 그냥 5만 명이 되면 된대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전에도 한번 이걸 한 2번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근데 5만이 다 안 돼서 안 됐는데 이건 뭐 한 3일 만에 돌파이고 지금 한 18만 19만 가더라고요. 야, 이거 그러니까 민심이 빨리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명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심리 치료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국힘당 애들이 7개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네. 막 그 목리를 부리더니 겨우 네. 7개는 가져갔습니다. 네네. 네, 왜 꼬리를 내려버렸죠? 국회에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네. 네, 뭐 어제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뻘소리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인 것 같아요. 청문회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이 빠지니까 잘 되더만요 청문회가. 네. 아주 제대로 볼만하더라고요. 네,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김건희나 윤석열이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지고 우리 애들은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네. 지금 보이콧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지금 보이콧이 문제야. 들어가서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들어온 측면이 많지 않냐. 그래서 당장에는 급하게 뜨거워서 들어갔다. 네. 뜨거라 보니까 안 네네. 되겠다. 가서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고 아하. 증인들도 좀 감싸주고 네. 방탄을 해야지. 방탄을 해라. 이래서 이제 뭐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사실상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네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총선 네. 참패 현실을. 근데 얘들은 안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괜히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했는데 아무 일이 있죠. 네, 이번에 그게 들어간 네, 거죠. 상임이 다 날아갔잖아요. 갑자기 막 확 진행이 돼버리고 네. 뭐 특검법 통과돼 버리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야 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일단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자. 7개라도 먹자.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네. 돌아선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다 다 그냥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 했으면 좋았겠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랑 뭐 좀 예, 다 그냥 야당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국회의장이 좀 네?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시간을 일주일인가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굳이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또 자꾸 개헌 얘기를 해요. 음. 조국 장관 개헌 얘기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막 네, 엄청 뭐 네. 짜증 났었는데 또 우원식이 얘기하고 네. 자꾸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 이게 그 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전하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을 날릴 생각이 있어요. 예. 이 극우 세력이나 미국이 어허. 날릴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 너무 위험해져서 한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날리겠죠. 날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한테 정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네네.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건 보수 대연합일 텐데 당연히. 예예. 보수 대연합의 한 축은 당연히 한동훈이라든가 네. 뭐 그 잔당들 네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아하. 반윤 잔당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끌어들여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까? 네. 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연대를 만들까? 예.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을 할 테니까 아. 같이 힘을 합치자, 손을 잡자. 네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일정의 개헌도 들어줄게. 예. 우리 것도 좀 들어주고. 네네. 그래서 개헌해서 윤석열을 내쫓고 하자. 뭐 이런 보수 대연합의 음모가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런 흐름. 신종. 네네네. 신종 보수 대연합의 떡고물이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걸 우원식 의장이 이걸 알고 받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네.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뭐 자꾸 나오니까요, 네네네 선생님. 하니까 그거는 어떤 세력이 음. 그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수 대연합에 떡밥을 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저는 떡밥을 저번에 뿌리고 얘기했지만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윤석열의 퇴로를 잘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코끼리가 골동품 가게에 있는데 네. 그냥 막 너무 심하게 다뤘다가는 그냥 골동품이 다 깨져버리니까 네. 어떻게 조심히 끌고 나가야 된다. 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이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개헌론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냐.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네. 박근혜 탄핵 네. 할 때. 네. 저는 이게 이제 이게 골동품 깨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지금? 근데 저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네. 골동품 다 깨졌어 벌써. 골동품 깨졌다. 2년 사이에 다 깨져서 아무것도 예, 없어요. 예, 예. 코끼리가 다 깨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됐어요. 이미 폐허다. 뭘 더 깨질 게 있습니까? 골동품이? 네. 네. 그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것은 전쟁인데요. 어허. 그걸 테러를 열어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네. 그 윤석열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그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절박성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골동품 정도 그냥 뽀개는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또 달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달래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달래서 될 사람이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했을 때 달래졌어야죠. 네, 맞네요, 맞네요. 안 달래져요. 아,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칼을 찌른 뭐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크게 의심되는 그게 의심이 되죠.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 사람들이 과연 말로 한다고 해서 네, 얌전해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말로 해서 얌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대연합밖에 없어요. 보수대연합이다. 거기에 협조하겠다 우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흐름에 네네. 이게 만약에 하나의 흐름의 징조라면 네. 위험한 거죠. 저는 또 하나는 이 코끼리를 본다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쟤네들을. 쥐새끼 정도? 그 주제. 골동품가게에 숨어 있는 쥐새끼. 네. 이렇게.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그럼요. 몰아낼 수 있는 거고 때려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뭐 개헌이나 뭐 퇴로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네. 정말 끄집어내. 그래야 이게 지금 정말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동훈 요즘 날뛰고 있습니다만 한동훈도 윤석열과 함께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얼마 전에 19살 노동자가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화제가 된 것은 이 노동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인생 계획을 써놨습니다. 그 인생 계획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학생의 인생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꿈 많았던 청년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왜 윤석열이 죽지 않고 왜 이건희가 죽지 않고 왜 그 기업주들의 자식은 죽지 않고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19살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